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한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민관과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만큼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기독 교사들이 중심이 돼 세운 기독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소명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돕는 소명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8월 24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딱 6개월 되는 날이자 우크라이나의 32번째 독립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전쟁 6개월을 맞은 우크라이나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매년 6만 명씩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방금 전 열린 출범식 관련 소식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대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방금 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는 우리 사회 출생 장려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 세대를 위한 범국민적인 출산 장려 캠페인과 운동 확산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보육과 교육 관련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새로운 돌봄 서비스 개발, 정책을 연구해 개선책을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특히 정계, 학계, 종교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협력해 더 나은 출생 지원과 향상된 보육, 교육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추진의 교량 역할을 감당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네,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출범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회 각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이 열렸는데요. 감리회 감독회장인 이철 총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CTS 회장, 감경철 본부장의 환영사와 예장통합 총회장인 류용모 총재가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대독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도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습니다. 또 백석대 설립자인 장종현 총재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이 영상으로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받은 최성규 아나운서와 다둥이 엄마로 유명한 개그우먼 김지선 씨가 비전 선언문을 낭독했고 예장 합동 백왕식 총재가 폐회사를 전했습니다. 네, 민관이 협력하고 사회 각 분야가 연합해서 추진하는 만큼 기대도 클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 기관들이 오랫동안 노력해 왔음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의 출범에 큰 기대가 모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방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이 협력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동참해 연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와 원불교에서도 동참하는 등 범종교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연구사업, 대정부 사업, 캠페인 사업, 네트워크 사업 등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기대감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큰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종교계, 정계, 재계, 학계 등이 함께 고민하고 극복하기 위한 플랫폼이 마련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저출생은 정부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 모두가 협력하는 플랫폼이 마련된 만큼 행복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CTS 뉴스 다음 세대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아직 사회에 발을 들이지 않은 학생들은 소명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체계적인 교과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소명의 제자를 양성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가을 학기 첫날, 학생들이 모여있는 교실에서 큐티가 한창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이번 학기를 어떻게 보낼지 서로의 다짐을 나눕니다. 학교 오는 게 좀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소명학교의 가을 겨울 학기는 영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일명 타오름. 앞서 3월 봄 여름 학기엔 해오름이 진행됩니다. 10년째 이어져 온 학교만의 전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학생들에겐 특별합니다. 타오름으로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학기를 예배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기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을 나누면서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소명학교는 은사와 소명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중등과정 학생들은 공동체와 자립활동, 배움과 섬김 체험 등을 통해 올바른 자기인식과 은사 발견에 주력합니다. 고등과정부터 본격적으로 발견한 은사를 소명과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소명 아카데미, 사회 소명 등을 교육받고 인턴십 기회도 주어집니다. 마지막 해인 12학년에는 졸업 소논문을 통해 자신이 진출할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키워줍니다. 또래들이 입시와 성적에 목매는 동안 이 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의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7학년 왔을 때 되게 옆에 친구들이랑 많이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제 올림 수업 시간에서 토킹 피스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과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되게 서로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대학 진학, 직업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 교육 과정에서 선생님들과 멘토링을 하고 또 저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제가 가고 싶어하는 분야에 대해서 더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런 소명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한 이유는 교사들 대부분이 일선학교에서 충분한 경험을 거친 기독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기독학교를 꿈꾸며 기독교사들이 연합해 2012년 개교한 소명학교는 10년 사이에 대한민국 대안교육에 특별한 좌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세운 학교이다 보니까 자발성과 자율성, 또 자원함 이것이 상당히 또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과정이 조금 더디더라도 유연하면서도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서 갈 수 있다라는 게 앞으로 같은 목표와 커리큘럼을 가진 학교들을 국내외 곳곳에 설립하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한 민족 소명 공동체, 남북통합, 성서한국, 세계선교라는 슬로건은 바로 구성원 모두가 추구하고 함께 성취할 꿈인 겁니다. 첫 번째 소명학교에서 이루었던 그런 교육 활동들이 동일하게 두 번째 학교, 또 세 번째 학교, 남북 통합에 대해서 북한 어느 지역에 가서도 이런 학교들을 세워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8월 24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딱 6개월이 되는 날이자 우크라이나의 32번째 독립기념일입니다. 전쟁 6개월을 맞은 우크라이나는 현재 어떤 상황일지 이현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를 여행 금지 최고 단계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6개월을 넘어가면서 일부 교민과 관계자에게는 입국을 일시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김평원 선교사도 특별 허가로 8월 중순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6개월 만에 방문한 제2의 고향, 김 선교사가 살던 집 반경 300m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교회에는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없어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격전지인 동부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인 그 마리우폴에 할지 멜리토폴 일부 피해를 봤고요. 그 나머지 전 우크라이나 교회들은 현재로서는 크게 피해가 없이 그래도 온전한 상태로 이렇게 보존된 모습을 보고 크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6개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1%, 마을 2,600개 이상을 점령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해외로 피신한 전쟁 난민 숫자를 약 1,050만 명으로 파악했는데 문제는 내부에 남아있는 피난민입니다. 내부 숫자까지 합치면 2천만 명이 육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김 선교사는 이번 방문에서 내부 피난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격전지인 동남부 지역 외에 서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양새라면서 해당 지역을 통한 내부 지원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국내로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들을 많이 발견했고요. 직접 들어와서 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6개월에 맞는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전쟁 지역 국민들은 새로운 평화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1906년 조선 땅에 건너와 충남 공주에서 선교와 교육에 헌신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충남 최초의 근대학교인 공주 영명학교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큰 기여를 한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인데요. 77번째 광복절을 맞아 그의 후손들을 초청한 감사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손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1906년 선교를 위해 공주로 온 우리암 선교사. 그는 충남 최초의 근대 학교인 공주 영명학교를 세우며 충남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영명학교 설립 후 1940년까지 교장을 지낸 우리암 선교사는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이 됐고 인도로 파송돼 영국 군사령부에서 광복군들의 영어 교육을 하며 통역관으로도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공주 영명중고등학교는 116년 전인 1906년 10월 15일 프랭크 윌리엄즈, 한국명으로는 우리암 교장 선생님께서 개교해 주신 학교인데요. 1906년 5월 3일 날 샤프 선교사님이 소천하셨는데 10월 직전에 윌리엄 선교사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갖고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학교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공주 영명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우리암 선교사가 한국에서 낳은 장남의 이름은 광복. 우광복은 영명학교에 다니다 14살에 미국으로 돌아갔으며 의사로 살아가던 중 한국의 광복 소식을 듣자 한국으로 돌아와 군의관으로 자원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군대 교육과 정부 수립에 기여한 그들의 업적을 기억하고자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기념사업회에선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의 후손 27명을 한국에 초청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향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 체제로 가는데 우광복 또 우리암 선교사가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7돌 광복절을 맞아서 이 후손들을 27명을 초청해서 우리가 감사 예배도 드리고 감사 행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2일부터 방문 일정을 시작한 이들은 11일 동안 한국에 머물며 그들의 가족이 세운 영명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선교했던 곳곳을 돌아보며 역사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사 후손 27명을 초청한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기념관 건립이나 또는 이분들의 스토리를 영화로 제작하는 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공주의 근대를 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선교 정신이 다음 세대에게 유산이 되어 온 세상에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공주 영명학교에서 CTS 뉴스 손현입니다. 앞서 보도한 것처럼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의 업적을 기리며 후손들을 초청한 감사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헌신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본 후손들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My name is George Delaney Williams from Richmond, Virginia, and I'm the grandson of George Zer Williams and the great-grandson of Franklin Earl Cranston Williams and Alice. Well, the purpose was when Mike Sue had called us to tell us about this trip, I know all of us were excited to find out more about our ancestors and what the gifts they gave to Korea.
We've heard about Korea our whole lives because I think my grandfather's greatest memory was being born and raised in Korea. He did not brag about the things he did here, so we were all very anxious to find out what was done here and how he accomplished it, and we were also very proud to find out many things we had not known before. So we were so grateful to be invited. Well, Franklin died 3 years before I was born, but I was very, very happy that I got to meet Alice. I was 9 years old, and we had dinner with her in Glendale, California. And she was just such a delightful, sweet lady. Very kind, always smiling. I only got to meet her once, but it was a very valuable dinner, even at 9 years old. George was my grandfather, who I knew very well. I was 28 when he passed away, and we got to spend a lot of time with him, whether he was visiting us on the East Coast in Maryland or whether we went to San Francisco to visit him. But we got to see a lot of each other, and again, he always told us that he was Korean first and American second. You know, what I remember the most and what's in my heart the most really has little more to do with the people than with the buildings and with the things we've seen. The people of South Korea have been so gracious and so beautiful and happy and welcoming. It's just been an incredible life-changing experience, I think, for each of us. The school, the statue, the grounds, wonderful, and I know that it enriches a lot of children and people's lives. But I think it's the graciousness of the Korean people that I will take with me and always feel that I'm a part of South Korea because of you. Wow, I think that we've all together decided that we'd like to help with the research. Any bits and scraps and things we have at home that might be helpful, we'll send over to help further the exploration and the study of the Williams family. I feel that we all want to and feel like we're part of the Williams Foundation. And I know that we'd like to continue to grow that. There are several family members that were not able to come, and to share with them the things that we've experienced. I think that a whole treasure trove of items and things that we uncover might help for the study that you all are conducting and Mr. Su. And I think that whatever we can do to help that, I think we have no problem with giving you everything we have because you have given us everything you have.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후손을 만나봤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헌신한 이분들의 업적을 잊지 않고 후대에까지 잘 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제35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평신도 학예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약 1,500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수련회는 연합하여 회복하고 부흥하는 선교회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기감 남부연회 감판준 감독은 악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며 수련회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기독교연합회가 제77주년 8.15 광복기념 연합예배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동구기독교연합회 이병우 회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이 한국도 선택하고 구원해 주셨다며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대전 복음화와 동구 발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원주 영광교회 제7대 담임 목사로 이선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일부 예배에 말씀을 전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김은경 총회장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예배의 자리가 확장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원주 영광교회 제7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이선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아 주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창조 세계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원주시를 잘 섬기고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선 목사는 한식대와 대학원, 코엔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주 예법교회 담임으로 심우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밤사이 충청과 경북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6일 오전은 충청과 경북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